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퀵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오늘도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입니다. 일단 국내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 공방은 무슨 2,54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2.58% 하락하면서 오늘장 706.59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ADP 민간 고용과 또 서비스업 지표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동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나도 회사 측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고용 보고서를 해보자라는 심리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도 좀 잘 나와주면서 좀 한시름을 덜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국내 증시는 왜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그 해답 저희와 함께 좀 대응법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려면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채롭고 유익한 내용들 챙겨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의 아픈 종목 고민에 대한 해결법 찾아드리는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상담 접수 방법 2가지 마련해 뒀고요. 02377-2번에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혹은 문자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문자 내용에 적어주시면 되고 혹은 사연 그리고 짧은 고민에 대한 내용까지 첨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활발하고 많은 관심과 또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박성재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방송 지난주에 드리고 벌써 또 일주일이 흘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시장은 또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 흐름과는 다르게 밝은 인사 시청자분들께 나눠주시죠. 예, 항상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이 시장에 조금 변곡점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하반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코스피 3,000피까지 간다라는 기대감도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말을 또 누가 던진 건지 이젠 야속하기까지 할 지경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540선까지 내려앉아 있는 상황, 우리가 또 어떻게 지수를 팔로우업하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되는지 더욱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현 시장 아직 뭐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또 유독 사실 전일 미국 증시는 사실 약보합, 강보합 이 네. 정도에서의 흐름을 좀 맞아요. 보여주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유독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고용에 대한 그런 어떤 심리, 미국 고용에 대한 경계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 건수에 이어서 이번에 ADP 민간 고용도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 이 중요한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런 고용 지표들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장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오후장까지 조금 현금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선방을 한 이유는 말씀을 또 해주셨다시피 서비스 PMI 지수가 조금 나름 선방된 그런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51.3이 예상치였는데 51.5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 그 한국 증시를
세계를 보면 한국은 대부분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PMI가 나왔을 때는 되게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 불황에 이어서 고용에 대한 불황까지 같이 커진 반면에 미국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 비중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PMI 지수가 잘 나온 부분이 지수에 조금 방어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잖아요. 한국 증시인데 일단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하방 경직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하락세가 조금 멈추기 위해서는 이 부담스러운 이 고용 지표 일정이 조금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뭐 이제 비농업 일자리 수라든지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인근 상승률이 다 발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주는 내용으로 조금 나오게 될지 아니면 조금 완화적인 부분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일정을 조금 소화하는 정도로 그냥 되게 적당한 수치가 조금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래도 어제와 똑같은 말로 좀 드려보자면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그렇고 9월 대비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강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또 2, 3개월 뒤에 뒤돌아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하기 좋았었을 시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럴 확률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매매라는 것을 또 쉬면 안 되잖아요. 이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행위 자체에 담긴 의의는 우리가 단순히 돈을 수익을 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돈의 구매력을 이 고물가 시대에 조금 보존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지금 시장에 가져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장에서도 조금 좋은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잘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전략들을 제가 잠시 뒤에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좀 시청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은 종목들, 또 관심 종목 2종목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용 냉각에 대한 불안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아래 공포까지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 침체로 우려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면서 미국 증시는 좀 방어를 받았지만 국내 증시는 그 우려까지 좀 더해지면서 더 큰 낙폭을 키워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실업률 고비가 될 텐데 결과 잘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좀 촘촘하게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을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챙겨보는 방법까지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한테 SOS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샵 02377 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꼼꼼한 상담 진행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 모시고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900님께서 SK하이닉스 문의를 주셨고요. 매수가 17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투톱의 표정이 지금 연일 최근 시장에서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엇갈리면서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냐라는 일단 단서 조항을 네. 좀 달아주셨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SK하이닉스의 어떤 네. 그런 이제 HBM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끝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네.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상관계수가 엔비디아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금 랠리가 끊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매도량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9월이 조금 위축 국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뭐 1, 2분기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하향 조정이 조금 나오는 정도고 저는 지금 가격 정도면은 사실 여기 1년 평균선 근처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1년 평균선, 이 녹색선입니다. 여기서 또 과대 낙폭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시장의 저점이 언제 정도에 좀 잡힐 수 있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은 이번 FOMC 전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엔비디아가 3분기까지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치를 조금 과대하게 조금 더 높여가지고 상향해가지고 돌파를 하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3분기까지는. 하지만 4분기에 이제 블랙엘이 출하가 시작이 되면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따라 붙는 그런 그림의 형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이번 사이클 AI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이제 거의 피크 지점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좀 피크가 나올 거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냐면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100위 이제 회사의 100위 안에는 조금 그래도 명암을 좀 걸 때쯤이 조금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50위권 아래 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 정도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의 매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1년 평균선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가를 이 최고점이었었던 25만 원 근처까지 조금 끌고 가보는 것이 또 괜찮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3만 원이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인 이 리스크라든지 업종 리스크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장 리스크가 또 나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매크로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다시 진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는 2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25만 원에 다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4분기까지 목표가를 봤을 때 조금 이번에 10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유동 자금들이 전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2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5만 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종목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게 됐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분석을 해서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당장 좀 조급하고 걱정되고 심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님이 지금의 조정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조언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코멘트 따라서 좀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가격대까지 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담분 바로 또 모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주셔서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SK케미칼, 아, 롯데케미칼 매수 알로테크니칼, 네,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98,200원에 한 20%, 25% 사이입니다. 네, 지금 매수가 비중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부분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 아. 걸까요? 좀 10만 원 넘게 예상했는데 계속 내려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지금 네. 당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예. 지금 대응 전략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우선 그 최근에 배터리 열폭주를 늦추는 그 난연 플라스틱에 대한 그 네. 개발 뉴스가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 롯데케미칼이라는 이 기업 덩치가 네. 워낙에 큽니다. 시가총액이 맞아요. 크다 보니까 단순히 이 배터리 화재에 관련돼서 어떤 실적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네. 또 아닙니다.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을 돌리기에는 힘든 재료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대한 그 매출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도 동사가 이제 지금 계속 적자 3년 연속 적자를 조금 기록을 할 거예요. 올해도 한 2,500억 정도 영업이익 마이너스 적자가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 정도부터 조금 흑자 전환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저는 내년 한 하반기가 조금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 기대해볼 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흐름상 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돌리는 지점은 내년까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내년 또 후년 컨센서스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래도 되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인 기간적인 조정뿐만 아니고 가격적인 조정도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시청자님 매수 단가와 비중이 상당히 조금 높습니다. 비중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도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막 물론 이제 우리가 긴 추세로 봤었을 때는 많이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경우에 제가 어떤 좀 대응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대형주와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이런 공식을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노란 선이 60일선이거든요. 이게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모멘텀이 없이 또는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경우는 추세 하락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60일선을 조금 터치해주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 시장이 조금 리스크가 좀 풀리고 고용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고 연착륙 기대감이 올라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옥죄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60일선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60일선이 위치해 있는 것이 시청자님 매수가와 되게 밀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60일선까지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정리를 보는 것이 어떨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금 의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정해주신 가격 라인 좀 정리해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은 또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생방송 공략주 들고 와 주시니까 그런 종목들 좀 공략해 보면서 함께 메꿔가 보셨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바로 연이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문의 주셨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에코프로비엠 음. 그 185,2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에코프로비엠 들고 계시고 185,250원 매수가 비중 20% 담고 계신데 어떤 네. 부분이 지금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네, 예. 해결책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일각에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위 자리를 계속 앞두고 맞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알테오젠이 잘 가는 것뿐이지 에코프로비엠은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매수가 회복될까요? 저도 근데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그쵸. 있는 상황인데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를 혹시 하셨죠?
네, 한 번 했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금 길게 끌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예. 네, 길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 업황에 대해서도 일단 이야기 드릴 때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현재 9%고요. 2038년도까지 81%까지 저는 올라갈 거라 봐요. 이것은 사실 어떤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기차로서의 이제 점유가 크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것이 언제 가속화가 되느냐? 그건 이제 시기의 차이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는 가속화가 되고 있고 불과 2년 사이에 6%에서 9% 점유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MCM 배터리에 있어서 이 하이니켈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고요.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조정의 깊이가 조금 길게 최근 1년 동안 조정이 나오는 이유를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업종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선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의 업종 단에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는 경우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2차 전지가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성장의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던 시점인데 올해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사실 부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 많이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실적이 언제 정확하게 조금 턴어라운드가 될 거냐 추정을 해보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지금 우리 받고 있는 이 멀티플 수준만큼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실적의 퀀텀 점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적의 선반영을 한 4.6개월 정도 한다고 하죠,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내년 3, 4월은 돼야지 방향성 자체가 돌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그렇고요.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는 부담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격은 사실상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 역배열의 이격도를 줄이면서 옆자리로 기간 조정 형태로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과연 이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 완전 1년 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단기 랠리 모멘텀은 금리 인하로 인한 2차 전지 업종이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덕으로 단기 랠리가 조금 펼쳐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평균선에 24만 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바로 조금 돌파하기에는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 지나서는 저는 25만 원, 30만 원까지도 조금 더 넘어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은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더 추가 매수를 보기보다는 차분하게 내년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도움 말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내년 초 중반쯤 이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 시기가 보일 그 국면에서 그때까지 좀 홀딩을 하시고 정리를 해보면서 좀 수익 매도까지도 가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문가님의 코멘트 그리고 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까지 저희가 함께 담아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게 되면 이데일리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게 되면 빨간색 버튼 생성돼 있을 거거든요. 그거 꾹 누르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까지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QR코드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전문가님 성함 석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공유해드릴 거니까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 상담 여기서 마쳐보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머니 기법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관심주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 모시고 힘차게 달려가 보고 있는데요.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가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장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 일단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기법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심주까지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스마트머니 기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또 특히나 어려운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스마트머니 기법 하나면 지금 시장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 종목과 그리고 리뷰 종목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증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직접 이 신호를 등록을 해서 직접 받아가서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은 실제로 좀 체감이 안 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런 기법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어도 확실하게 개인들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이 무엇이냐? 자,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이죠. 자, 똑똑한 돈을 어떤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돈을 제가 똑똑한 돈이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죠.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 주포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이 저점 매집에 들어오는 돈을 이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자, 보통 주포들이 저점 매집을 하는 경우는 나중에 주가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 신호를 등록하면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신호의 알고리즘이 뭐냐면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앞서서 어떤 유형의 아래서 어떤 유형의 수급 매집 흐름들이 있었는지 통계를 내가지고 알고리즘을 추출한 것이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여기서 등록 방법을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리진 않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조건 없이 다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셔서 받아가시면 다 등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됐을 때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이 스마트머니 기법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패턴식 기법들, 박스권 매매나 추세 매매가 되겠죠. 이 패턴식 기법들은 갑자기 시장에서 또는 정책에서 변수가 등장할 경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저점에서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 등장했을 때 포착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증명도 드리고 예시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 이런 정보와 재료들이 우리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이 신호가 잡아내서 우리도 저점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리서치를 해요. 내가 시장에서 계속 리서치를 해서 어떤 재료를 보고 그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그 모멘텀이 진행 중인 그 종목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이 모멘텀을 오판해서 모멘텀의 길이를 잘 못 맞추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가 등장해서 모멘텀이 흐름이 깨지게 됐을 때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되는 이 초입 구간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변수의 등장으로 모멘텀이 중간에 소실된다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매매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전부 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머니 신호 받아가셔서 등록을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될 거예요.
차트를 돌리다 보면은 이렇게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걸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잠시 뒤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매수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이렇게 화면에 써 있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가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자. 자, 이 캔들에 신호가 포착된 날 캔들의 저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죠?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되는 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산다는 것은 메리트는 있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예시 종목들이나 리뷰 종목들로 보여드렸지만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 포착일 저가 지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기회비용 놓치고 싶지 않다.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이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릴 때 이 4번째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요. 이 방법이 조금 보유 기간이 조금 있을지언정 결국에 이 시세 흐름이 되게 좋게 간다는 거 제가 증명드린 방법인데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되는 일이라고 했죠.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걸로 추정된다. 근데 이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주가가 크게 오르기 전에 추가적인 매집, 거래량이 늘어나요. 근데 언제 대비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냐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등장할 때, 이때 그냥 가격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게 4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차트로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그리고 손실도 중요해요.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손절 추세선도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추세선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숙지하면 어떤 매매가 가능하냐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 자체가 모멘텀의 시작점을 포착하고 잡는 기법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이 손절 추세선은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탈해도 손실이 짧게 나와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중요한 거라서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어떤 종목이 좋아서 매수할 수도 있고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가격이 조정이 나와버리게 되면은요, 나는 물타기를 합니다. 그죠? 좋은 종목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길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의 비중이 커지게 돼요. 자꾸 떨어지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니까 내 심리 상태는 불안하죠. 이때 기술적 반등 살짝 나와서 빨간불에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되게 안 좋은 매매 습관입니다. 만약 이런 습관대로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피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때는 손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100%짜리는 없어요. 다만 손실이 나온다면 짧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수익이 나온다면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런 데를 잡아줄 수 있는 기법이 중요하고, 그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이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은 이해 다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까지 예시 종목이 어제와 동일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바꿀 예정이고 리뷰 종목도 또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지금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알테오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죠? 근데 본격적인 뉴스, 그러니까 소문에 대한 내용 말고요. 본격적인 뉴스가 2월 22일에 이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6일에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수익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요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예요. 자, 이거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청구하고 회사에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즉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기 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주포가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냐? 그렇게 절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 관계의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주포입니다. 주포들이 실제로 매집한 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무조건 잡아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그런 경우에 보통 포착이 되게끔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놓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아는 주포라면 사전 선침해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의 본격 등장일.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마일스톤 청구, 라이선스 변경 계약 뉴스는 이때 나왔어요.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 신호는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 세 번, 총 3번 포착이 됐고요. 최초 포착이 9월입니다. 자, 9월에 포착이 됐어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됐을 때 제가 포착되게끔 알고리즘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자, 포착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 없죠. 정확하게 포착일부터 거래량 늘어납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착일 2월 13일 기준으로 종가의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4개월 보유했으면은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돼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이 손절 추세선 이탈 안 하고 급등하다가 이 이탈할 때 정리해도요. 2배 수익이에요, 2배. 그죠? 만약 이때 손실 구간으로 떨어져도 4% 손실입니다. 자, 손실이 나왔어도 짧게 나오고요. 수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잡주도 아니고요. 코스닥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도 이렇게 밑에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태성입니다. 복합동박을 우리나라 최초로 설비를 했어요. 중국의 CAT사의 의뢰를 받아서 설비를 했는데 의뢰를 받아서 설비를 했다? 설비를 계획하고 설비를 진행한다? 다 회사에서 하는 것이죠.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선침해를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 뉴스 발생일이 이날입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 4월 29일, 뉴스 발생일은 5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포착을 하는데 자, 정말로 주포들이 매집했을 때 저것이 잡아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충분히 내부자들이 알 수 있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그 재료는 여기에 떴었는데 그 앞전에 거래량은 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일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를 이 신호가 좀 잘 잡아내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전엔 거래량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받아만 가신다면 저점에서 이렇게 사전선 침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포착일 종가로부터요 400% 상승을 했고요. 이 손절 추세선 나중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고 해도 3배 수익입니다. 자. 다음 종목, 예시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해외 주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제가 다음 주에는 다른 해외 주식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해외 주식 대장주가 뭐예요? 엔비디아죠. 작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흐름을 가져갔고 작년 1분기에서도 이 1Q에서도 2월에서 4월 이 4월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이 되게 좋았는데 그 회사의 매출도 사실 내부 관계자들이라면 미리 알 수밖에 없고 2, 4월에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될 거라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내부자를 정보를 먼저 취득한 주포라고 한다면 저점에서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최초 포착일.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이 1월 9일인데 작년 1월 9일인데 이전에는 하락 추세였잖아요. 근데 포착되고 나서부터 상승 추세에 올라갑니다. 자, 이 선택권을 가진 자본의 흐름의 매집의 시작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이렇게 잘 잡아내고 있다. 이후에 70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사전에 먼저 우리가 빠르게 모멘텀 시작점에 같이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스마트머니 신호를 다 받아 가셔야겠죠. 이 기법의 사용 방법까지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무료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제가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이게 정말 되는 건지 그냥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드린다고 해도 받아가지 않으시면 손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신다면요.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함께 재료보다도 뉴스보다도 빠르게 종목들을 선점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70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어떻게 가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저희가 급등의 출발까지 챙겨드리는 이 스마트머니 기법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시게 되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쉽게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접속하셔서 이 PDF 자료집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 더 풍부하게 내용들과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2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도 계속해서 PDF 자료집으로 무료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과연 현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도 네. 2가지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입니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을 준비를 했고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비만치료제 대장주, 선두주자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비만약 후보물질 연구 결과를 언제 공개? 11월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모멘텀의 길이가 2개월 정도 있네요. 그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내부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정보를 미리 받은 주포들도 미리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머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그것을 또 잘 잡아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와 포함해서 13개의 과제도 하반기에 다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26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좀 길게 봐도 모멘텀은 길게 살아있다. 그리고 비만치료제 시장 자체가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계속 비만치료제 종목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들고 오는 이 차트 지표입니다. 이게 미국의 성인 비만율 차트인데요. 이 2030년까지 가면은요, 미국의 성인 비만율이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 미국은 부가가치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재택근무화가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 비만율이 급속도로 올라간 것을 수치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6년도, 27년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 AI가 생산성을 상당히 많이 대처하게 되겠죠. 심지어 이 로보택시가 나오고, 그죠? 이 FSD, 테슬라의 FSD가 정말로 좋은 성능을 보여서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운전도 안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성인 비만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요 점 제가 항상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드리고 있고, 실제로 국내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해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27년도부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요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컨센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하반기에요. 학회에 참가하는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정도 보면 9월에도 많이 포진돼 있고요. 10월, 11월에도 많이 포진돼 있어요. 재료가 나올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이 중에 조금 좋은 내용, 아주 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앞두고 들어온 이런 스마트 머니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고요. 포착 이전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주가가 쭉 하향 추세였어요. 근데 포착되고 나서 저점을 잡더니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방향성이 돌아 올라가는 이런 매집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요, 36만 원 제시드립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고요. 올해 8월에 화장품 수출이 호조 보이고 있다. 요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화장품 수출액이 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전년도 대비보다 19% 성장했다.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게 뭐냐면 올해 1분기에도 27% 전년도 대비 상승했다. YOY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을 포함을 해서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은 3분기부터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를 잘 보면 이제 울타뷰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울타뷰티 하면은 최근에 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억 6,600만 달러 상당을 포트폴리오로 새로 편입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울타뷰티를 이만큼 편입을 했습니다. 새로.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기업이 단순 투자 회사가 아닙니다. 이 전방 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사실 수치만 놓고 경제를 전망하는 월스트리트, 월가보다 훨씬 더 잘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월가의 전망 수치는 저는 가뿐하게 무시를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굉장히 좀 집중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타뷰티를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화장품 업종을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도 좋은 모멘텀으로 좀 연결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보게 되면 실적이 실제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년도 분기 실적들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단으로. 근데 올해 3월에 44억, 그리고 올해 6월에 89억. 이 정도 성장 각도가 나오고 있고 전년도 반기와 올해 그 반기를 비교했을 때도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성장 추이로 계속 가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연말까지 봤었을 때 저는 최대 600% 성장, 적어도 500% 성장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가가 저점 대비 4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크게 상당히 사이드가 열려 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은 열려 있다. 물론 1, 2분기처럼 2분기처럼 강세 흐름을 보이지 못할지언정 3분기, 4분기도 저는 오히려 방향이 아래쪽보다는 위쪽에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8월 21일인 이때 포착이 됐고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뜨문뜨문 늘어나는 모습 저는 매집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은요. 매수가는 이제 9만 원 제시를 매수가는 월요일 시가를 이제 제시를 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6만 5천 원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스마트머니 신호에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굉장히 잘 올라가는 거 제가 일일이 다 안 가져 나올 뿐이지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 조금 지연이 될지언정 한 분도 안 빼드리고 그냥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꼭 신청하셔서 무료로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 한미약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챙겨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추가해볼 만한 그런 전략과 가이드 저희가 또 녹여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비추게 되시면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 이데일리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시게 되면 우리 전문가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꾹 누르고 함께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까지 다 또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준비된 콘텐츠들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과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